자, 뉴스와이드 이제 바로 시작하겠는데요. 지금 정치권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굉장히 긴박했고요.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 그러면서 이유는 총선 승리 이바지. 지금 방금 나온 소식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지금 여러 가지 사면 초과에 놓여 있다. 어떤 선택을 하나 궁금했었는데요. 대표직 사퇴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김기현 당대표 사퇴 모두 본인의 책임이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더 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 분열은 안 된다는 입장도 역시 담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당 안정과 총선 승리 위해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점심을 지날 무렵까지 김기현 대표 어디 있는 거냐 많은 사람 궁금했고요. 지금 사면 초과인데 과연 어떤 결정할 것이냐 그랬는데요. 어제부터 국회에서 모습을 안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사퇴한다는 결정 이걸 공개한 겁니다. 자, 그럼요. 어제까지 김기현 대표 그 앞서서도요. 웬만한 질문엔 답은 안 했어요. 최근에. 그리고 어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있었고 장제원 의원도 관련 질문 좀 받았거든요.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왜 안 올라간 건가요? 그 당 중진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대표 총선 과정 봐가면서 희생혁신안 실천하겠다고 하셨는데 서울 험지도 포함이 될까요? 대표님 희생을 여론조사에서 못 가셨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답은 또 다른 의원님들도 좀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거취를 제가 결정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얘기하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뉴스와이드 이 얘기를 지금부터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이슈 제목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그 속보에 앞서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기현, 이준석 만난 뒤에 사퇴 발표입니다. 그냥 사퇴 발표가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뒤에 나온 사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자, 이거를 일단 오늘 이 여당 소속이신 두 분 나와 계신데 좀 질문을 좀 집중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두 분 찰 텐데 우선 김용남 의원, 김전 전 최고위원 두 분께 질문 드릴 텐데 우선 김용남 전 의원. 네. 사실은 사태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나온 걸로. 이게 네. 굉장히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이준석 전 대표는 원래 잡혔던 일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나고 사태가 나왔거든요. 오늘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먼저 만나자고 한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쯤 탈당을 예고를 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탈당의 결심을 굳혔는지가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 당대표인 김기현 대표를 한 번은 만나야겠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다가 했었던 것은 확인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탈당계를 내기 전에 만나자고 했던 것인데 예. 그게 아마 공교롭게 오늘이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전에 이 김기현 대표의 사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약속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고 예. 문제는 최근 며칠 동안은 김기현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높아졌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왜 만났을까는 그러니까 좀 예를 의문이에요. 들면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지금 네. 어제 오늘 국회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네. 오찬 점심 약속은 지킨 겁니다. 취소 안 하고. 예.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거 만나고 나서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그랬대요. 오늘 우리 둘이 만난 거 외부에 알려도 괜찮죠? 이 얘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예. 이건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김기현 대표가 만난 건 추측을 해보자면 예. 공통점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요? 임기를 못 채운 당대표. 그 중간에 당대표 임기 못 채우고 사퇴한 다음에 어떻게 예. 지냈냐 뭐 그거 물어보려고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당대표 임기 못 채우고 나온 이후에 지내기 괜찮냐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김기현 대표의 오늘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만난 뒤에 사퇴 발표. 그러니까요. 그게 마치 어떻게 비춰지냐면 이준석 전 대표의 조언을 듣고 사퇴 결심을 굳혀서 오늘 사퇴한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일단 시간 순서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누가 봐도 물론 앞선 당대표를 지내기는 했습니다만 예.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4번에 광역단체장에 예.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30대 후반의 정치인 아직 영선에 그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 권고 내지는 조언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사퇴 결심을 하게 된 거냐 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일종의 결정을 못하고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서 결정을 예. 해야 되는 상황이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데 예. 글쎄 나중에 뭐 다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만남은 김기현 대표가 기왕 사퇴하는 상황이라면 예. 별로 그 와중에 득될 거는 없는 만남이었다. 개인에게는 예. 김기현 대표 개인에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김기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난 뒤에 이 내용이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공개적으로 설명을 좀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세운 내용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오늘 만난 게 11시고요. 뭐 긴급 회동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오늘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제 거취에 대해 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만나는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만나가지고 김기현 대표 거취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네. 지금 이게 갑자기 들어온 소식이라서 이 뉴스와이드 제작진이 이제 뭐 속보로 막 뉴스를 좀 공급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뭐 보시다가 지금 저하고 눈이 마주쳐서 질문을 받으셨는데, 이 만남의 의미 과연 뭘까? 지금 그리고요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일단 두 사람이 오늘 굳이 약속을 잡았다는 한참 전에 잡은 거라는 설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보통 때가 아니거든요. 만나서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27일 날 탈당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도 그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 예. 사실 국민의힘이 뭐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것도 밖에서 약간 저주성 얘기를 뭐 얘기하고 막 그랬다고 그렇잖아요. 보시는 그리고 겁니까? 또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예. 뭐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보면 대통령이 바뀌어야 당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예. 당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대선부터 같이 치렀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쭉 본 바로는 예. 뭐 그냥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대통령 자체가 바뀌어야 예. 우리 당이 바뀐다는 식으로 들릴 법한 이야기까지 하는 예.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인물을 김기현 대표가 오늘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사퇴를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냐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장제원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장제원 의원이 사퇴를 한 깊은 이야기를 듣고 뭐 나도 당을 위해서 사퇴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당과 국민에서 상당히 저 희생하고 헌신하는구나라고 느낄 텐데 예. 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사퇴를 했을까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고 두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자기가 이야기했다고 이야기 지금 공개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저는 다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에게 만났어도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특히 좀 예. 심한 분이거든요. 아. 제가 많이 겪어봤으니까요. 예, 그래도 예. 이제 뭐 정치권이라는 것은 예. 원래 뭐 물밑에서 오간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서 좀 참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예. 아마 이번 일에는 뭔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컨대 뭐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에 나가면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예. 이제 소위 윤핵관들이 나가면 나는 당내에 남아서 뭐 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통합 작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한다든가 그런 뉘앙스를 비친다든가 뭐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또 김기현 대표가 그러면 내가 뭐 당을 위해서 헌신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냥 뭐 당신이 그 또 공개된 거에 보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섣불리 결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확 근데 결정했잖아요.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쉽게 믿을 수 없고 아마 김기현 대표는 또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공개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만남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혹시 김기현 대표가 네. 사퇴 결심을 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건 뭐 이미 날짜 잡혔긴 하지만 만난 네.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당 떠나지 않고 남아서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설득을 하는 과정이 혹시 없었을까요? 아니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 내가 나갈 테니까 당신은 남아서 이 당이 지금 보수가 분열하는 이 상황을 좀 막아보려는 충심이 있었다고 저는 예. 느끼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데 넘어갈 분도 아니고 어. 자기 계획은 자기 계획대로 가고 또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 뭐 모든 것을 다 가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이용할 거예요 정치적으로. 아.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께서 굳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이런 사퇴의 과정을 거쳤다는 데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김기현 대표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에게 물었다면 예. 니마 그 강을 뭐 넘지 마고 하듯이 제발 만나지 마라. 그거 만나고 나서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으로 오인받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예. 결정을 하든가 또는 뭐 이제 앞서서 결정을 했던 장제원 의원을 만나서 예. 협의를 하든가 또는 그 최고위원들하고 예. 협의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훨씬 당을 위해서 좋았지 않을까 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뭐 내부에 훨씬 더 알 수 예.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김기현 예. 대표가 아마 그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요. 이 방송 직전에 들어온 속보가 두 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김기현 대표가 잠행 중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국회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지난 시간에 점심때죠.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빠르게 확산이 되는 과정에 전격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사퇴했다는 속보가 또 들어온 겁니다. 지금요. 두 가지 속보가 들어왔어요. 지금 자막으로 지금 김기현 대표 사퇴 소식 나오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 내용도 속보로 좀 준비 좀 해줘서 계속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었어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최근 들어서 당내에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지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입장을 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물러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린치하고 있는데 예의를 갖춰라. 싸가지 없는 사람들아. 기가 차서 반말로 한다. 연판장은 왜 용산에 쓰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막 비난해요. 이걸 부르면 김기현 대표를 굉장히 두둔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어제였는데 오늘 지났고요. 만났고 사퇴가 나고 이겁니다. 지금. 자, 요거 정기환 교수님. 네. 제가 좀 설명을 쫙 드렸어요. 길게. 단계별로.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 그려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글쎄요, 뭐 제가 집권 여당의 그 속속들이 상황을 알 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김기현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만 좀 이렇게 평론가적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죽기는 매 한 가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죽기 전에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만나볼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전격적인 사퇴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 김기현 대표의 사퇴는 어느 정도 예정된 흐름이었다. 그러나 그 타이밍이 언제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었던 건 사실이죠. 예.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이준석 대표랑 만나고 나서 이준석 대표의 규정이 재밌어요. 공천 학살이다. 김기현 대표의 사태는 공천 학살이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예. 자, 그동안 이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김기현 대표 사퇴 연판장 뭐 서명에 참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상대적으로 지금 영남 초선 의원들과 좋은 관계를 잇고 본인이 또 당 대표가 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을 받았던 입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속에서 뭔가 공천한다면 어느 정도 좀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예. 이렇게 현역과 신인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이게 이준석 대표 입을 통해서 공천 학살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여전히 공천과 관련해서 용산의 입김이 작동하고 있고 그 시발점이 김기현 대표의 당 사퇴 아니겠느냐. 예. 거기에 결국은 김기현 대표가 굴복했다. 뭐 이런 의미로 저는 공천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덧붙이면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여러 가지 오해에도 불구하고 왜 이준석 대표를 만났냐. 예. 자, 저는 흔적을 남기려고 했던 것 아니냐.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용산의 장악력, 용산에 의해서 내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나는 예. 끝까지 공천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경선 또는 공정성 예.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왠지 동병상련 알리바이 뭐 이런 건데 잠깐만요. 지금 오늘 김기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만났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뭐 유튜브 등등 출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목소리가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솔직히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가지고요. 지금 시점에서 본인이 굉장히 뭐가 이거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이 상황 자체가 하루라도 지속되면 난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저는 이랬어요. 아니 이미 억울한 일은 억울한 일 당하시는 거고 대신 그런데 무책임해지지 마시라. 사실 옵션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굳이 따지면 4가지 아닙니까? 네. 불출마 대표 사퇴, 불출마 대표 유지, 출마 대표 유지, 사퇴, 사퇴 출마 대표 유지 이게 있잖아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2개는 지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옵션을 그냥 조합을 섞어서 4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는 지우라는데 그 기본 옵션은 당대표를 버리는 거, 사퇴하는 거하고 불출마하는 거 그건데 그걸 어떻게 섞어서 4가지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 사퇴가 됐습니다. 그럼 옵션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요. 지금 두 분 다 막 손 드시는데 일단 차례대로 제가 김영남 의원님, 그다음에 김지현 최고위원님 한 1분씩 드릴게요. 뭐 덧붙이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방금 이제 정 교수님이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한 공천 학살의 예. 서막 그건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의 바람이죠. 왜냐하면 소망이다 그게. 그렇죠. 오. 국민의힘에서 그 공정성이 없는 공천 학살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의 그 공천 파동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예. 거기에 반발하는 현역들을 소위 이삭죽기해서 최대한 많이 모아서 내년 총선 전에 원내 교섭단체 그러니까 지금 21대 국회의원 20명을 모아서 국고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공천 학살 좀 해주세요 이 뜻입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바라고 있죠.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그건 본인의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김지현 전 최고위원님. 불과 얼마 전까지 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공격하던 사람이 그 김장연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앞에 김기현이잖아요. 예. 김기현 대표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좀 지나서는 그 연판장 함께 쓴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예. 근데 어제 보니까 뭐 싸가지 없는 뭐 사람들아 그렇습니다. 뭐 김기현 했잖아요. 대표 굉장히 두둔하는 또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저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스타일인데 예.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 당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제일 겁내는 상황이 자기 지역구에 공천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자기 지역구에 돌아갈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노원구에. 예. 그래서 지금 대구에 가서 어떻게든 한번 그 출마해 보려고 한다라고 다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예. 그러면 대구 지역의 정치적인 지향에 뭔가 균열이 생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공천 학살이라고 막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균열이 벌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미 대구에 가서 예. 뭐 처음에는 대구에 제일 나쁜 놈하고
붙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 윤핵관이 공천한 놈이다. 뭐 이렇게 놈자를 붙였어요. 근데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이름 붙은 분들이 이제 한 분씩 퇴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개혁적인 인물하고 붙겠다고 했어요. 그 반개혁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김재원 같은 놈이라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 제가 이제 이름인 거예요? 거기 나온 게 지금? 아니 근데 대구에 출마하세요? 저는 저 고향으로 가는데 그러면서 또 김재원은 공천을 못 받을 거기 때문에 뭐 자기하고 붙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모욕을 주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지금 목표가 본인이 대구에서 당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그리고 대구에 가서 제일 힘든 것이 대구 지역의 저 유권자들이 느끼는 이 전통적인 그 생각에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는 느낌이 이제 소위 본인 스스로 뭐 싸가지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아마 느낄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함부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사실 이제 그래서 뭐 싸가지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또 싸가지로 나를 공격하는구나 하고 반론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그 연판장 돌렸다는 초선들 내지 김기현 대표를 두둔한 분들을 공격한 거예요. 싸가지 없는 이 놈들아 뭐 하면서 결국 김기현 대표를 두둔하면서 김기현 대표를 두둔한 사람을 싸가지 없는 정치인들로 공격한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전체적인 정치적인 지향점을 보면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것을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당에 남아서 어떻게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 줄 거라고 믿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당이 이준석 전 대표를 대구에 공천하겠습니까? 노원구에 공천하지 않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인데 김기현 대표께서 조금 이 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김기현 대표 스스로가 약간 좀 그 성급하게 이준석 대표를 만났고 그것을 지금 역이용 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죠. 자, 지금 보면 두 분께서 봐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뭔가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본인이 이 만남에 대해서 공개가 되냐. 그래서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공개가 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일단 오늘 오전까지 김기현 대표가 사면 초과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선택은 두 개밖에 없다. 당대표직을 던지거나 아니면 지금 울산에 지역구가 있잖아요. 불출마하거나 두 가지 또는 두 가지를 다 하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나온 사퇴 결정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궁금하잖아요. 한 가지가 없어졌어요. 그럼 한 가지 남은 거는 총선 출마권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아직까지 이 발언들은요. 김기현 대표 사퇴가 알려지기 전에 나온 발언들인데 당내에서 김기현 대표의 향후 어떤 거취나 행로에 대해서 좀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대표님께서 고민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일정과 관련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정 외에 특별한 다른 사안 가지고 지금 뭐 의논 드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대표께서 참석하셔서 좀 입장을 밝힐 걸로 보시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로 봐서는 좀 억울하고 화가 나고 하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퇴 외에는 없어요, 길이. 외통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우리 김기현 대표에 뭘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다녀보면 국민들의 8, 9명은 김기현 대표가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전의 발언이죠. 오후에 물러났습니다.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구인 울산, 총선 때 울산에 출마할 것인가 불출마할 것인가 이게 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께 앞에 OX가 있잖아요. 이 질문이 겁니다. 자, 오늘 전격 사퇴를 발표한 김기현 대표. 향후 총선에서 울산 출마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면 O고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한 분만 X고 세 분이 O예요. 그러면
아까 요 주제에 관해서 유일하게 지금 말씀을 안 하신 분이 김종욱 전 행정관 5인데 5 들고 계시면서 왜 그러니까 출마 가능하다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저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에게 공개해도 되겠다고 얘기하면 서로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나온 내용이 재밌어요. 그 이준석 당대표 한 얘기가 뭐냐면 갑자기 왜 우리가 6석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지? 이게 조중동의 공격이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11월 자료를 가지고 갑자기 지금 위 내용을 흘린 이유가 뭘까? 전 제가 볼 때는 조중동이라는 보수 언론과 대통령실의 작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작품에 의해서 예. 김기현 당대표도 물러나고 이준석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과거에 물러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또 두 사람 다 이걸 또 공감한다 이런 또 얘기들을 한 측면이 있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어떤 본인이 표현한 겁니다만 예. 저도 작년 기억 떠올라서 짜증나는데 당하는 사람은 느끼고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겠죠. 예. 저는 이런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은 이준석 전 당대표다. 나가거나 나가지 않거나. 어차피 김기현 당대표는 이미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라고 얘기하는 건 비대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이 갔던 이유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아닙니까? 패배 예. 누가 했습니까? 김기현 체제가 패배한 거잖아요. 예. 그 패배에 대해서 가장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소위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건 예. 김기현 체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사태 당대표 사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까 이거는. 본인이 그만둘 걸 알고 이준석을 만난 거죠. 예. 그럼 이준석 전 당대표는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이준석 전 당대표인 거죠. 나가지 않는다면 이 내에서 역할을 한다는 거고 나간다면 밖에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통으로 안에 들어오면 울산 공천 줄 수 있겠죠. 나가면 나가서 받을 수도 있겠죠. 예. 어떤 형태는 제가 볼 때는 여지를 남긴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둘 간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지금에 있는 상황 자체들은 소위 보수 언론과 대통령실의 작품을 통해서 예.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교집합을 통해서 자기들의 사람들을 침기 위해서 우리를 몰아낸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가 훨씬 더 다이내믹해졌고 그런 공간을 통해서 당연히 이렇게 공개한 이유는 예. 김기현 당대표가 조용히 사라질 거면 뭐하러 공개를 하겠습니까? 아. 다양한 여지를 남기면서 총선 출마는 내가 꼭 한다.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이번에는 유일하게 X 좀 들고 계세요. 김용남 전 의원 유일하게 X. 그러니까 울산 출마 이거 못할 거다. 네. 어떤 이유를 생각하신 겁니까? 우선 앞서 김 행정관께서 말씀하신 소위 대통령실과 일부 언론의 예. 음모론, 예. 이거 살짝 그거는 음모론이에요. 예. 예. 그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 훌쩍 넘어가는 상황에서 예. 정말 이번 총선은 무조건 이긴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기는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내 사람을 국회에 꼽자 이런 상황이면 뭐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보고서 서울에서 우세 지역이 6곳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는 이게 총선 기획단의 보고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11월 중순에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진작에 보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예. 하도 쉬쉬하다가 늦게 터진 거예요. 총선 기획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0명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언론 보도가 안 나오겠어요. 늦게 나오면서 실상이 까진 것이죠. 예. 그리고 그 김기현 대표의 지금 행보를 보면 다 움켜쥐고 있다가 다 놓치게 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희생 요구를 했을 때 먼저 예를 들어서 뭐 험지 출마를 선언을 했다든지 아니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도 총선 때까지 당 대표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어요. 예. 근데 묵묵부답하고 있다가 예. 지금 오늘 당 대표직 불출마, 당 대표직 사퇴를 표명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글 내용 중에도 예. 총선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는 전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여지를 남겨둔 것이죠. 근데 정치인이 이렇게 끝까지 뭔가 자기 거를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간 예. 저는 다 놓친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당대표 사퇴, 총선 불출마를 오늘 동시에 선언했으면 예. 이후에 내년 1월, 2월에 이루어지는 공천 과정에서 야 사람이 없다. 정말
그러니까 김기현 전 대표를 수도권 어디라도 아니면 울산이 지금 흔들린다. 그러면 울산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비록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김기현 전 대표를 울산의 중심을 잡는 인물로 공천하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다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다가 다 놓치게 생겼다.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조금만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런 말씀 왜 드리냐면 소위 혁신위가 존재했고 지금까 상황을 보게 되면 대통령실이 어떤 형태로든 제가 볼 때는요. 비워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본인이 독단적으로 저는 예를 들면 낙동강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중진 3선 거기다가 윤 측근까지 다 예를 들면 나가라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건 대통령실의 의중이 분명히 있는 거다. 왜? 영남 지역을 비워내지 않으면 혁신 공천을 할 수가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에 무슨 의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혁신위가 성공을 못했죠. 소위 말해서 영남 지역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난 안 나가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조중동이 어떤 공격을 하기 시작하느냐? 여론조사도 공격했습니다만 또 다른 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그만둬라라고 공격을 한 거죠. 가장 아픈 측면을 조중동이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얘기는 대단히 중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저는 그런 싸움 과정에서 김기현 당대표는 더 이상 자기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핵심 뭐냐? 다 필요 없고요. 영남 지역을 비워내는 게 가장 관건적이다. 비워내야지만 조중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건 아니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공간 만드는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희생양들이 존재한다. 저는 그게 제가 볼 때 영남 지역을 비워내려면 김기현 대표 지역구도 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당대표는 생존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와 마지막으로 만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 나가겠다고 하는 전 당대표를 당대표를 그만두겠다고 하시는 분이 맨 마지막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근데 울산 출마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는 무소속 출마라도 불사한다 그 뜻입니까? 제 얘기 이준석 당대표가 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왜? 이준석 당대표는 어느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 공격 안 합니다. 그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김기현 지금 당대표 최근에 옹호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여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잠깐만 지금 이준석 전 대표로 갔는데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 출마할 걸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있으면 이준석 당대표가 만났잖아요. 이준석 당대표 나가면 이준석 당대표 당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포석이 있다는 거 두 가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두 분도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두 분 다 내리시고요. 팻말 내리시고 제가 시간이 지금 빨리 가서 제가 김재현 최고위원께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어차피 뭐 이건 두 분이 판단해서 시청자분께서 뭐 다양한 거 들으셨으니까.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가는 분위기가 보면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 사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것도 그렇고 보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동안 본인이 원하는 바, 본인이 제안한 바가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윤이나 중진들의 희생 요구가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보고 나가지 말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겁니다. 무슨 대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맥락이 인요한 혁신위원장 구상이 지금 뭔가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 최고위에서 그 인요한 혁신위의 그 결정을 의결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가 인요한 혁신위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에 관건이 있는 것이지 이미 최고위 선을 떠났어요. 그 당대표 선도 떠났고.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장제원 의원 또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면 굉장히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아까 그 김기현 당대표가 과연 뭐 울산이든 어디 출마가 가능하냐라고 그 물어보셨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정작 우리 당에서 막상 경쟁력 있는 사람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울산 지역에도 우리 당에서 거의 당선이 잘 안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지역에 가서 내가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있는 지역구가 아닌 울산의 다른 지역구. 그렇죠. 그래서 정치가 뭐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생물을 넘어서서 김기현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 아직도 남아 있고
또 인유한 혁신위에서 내세운 여러 가지 혁신안이 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과정을 통해서 예. 많이 구현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총선에서 상당히 또 국민들의 이목을 끌게 되고 예. 그것이 우리 당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김기현 당대표가 물러나야 될 이유하고 예.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나야 될 이유를 따지면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나야 될 이유는 한 10,000가지쯤 되거든요. 태산처럼 높은 예. 이유가 있고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될 예. 그 이유는 한 털끝만큼 정도밖에 안 돼요. 김 전 최고위원 그 얘기가 뒤에 잡혀 아니,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좀 아프긴 아픈데 아. 어쨌든 이 김기현 대표는 앞으로도 당의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기남 교수님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구상이 뭔가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실현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뭐 관측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 전에 예. 장제원 의원을 만났잖아요. 또 만날 기회가 있었고 예. 그러면서 어쨌든 장제원 또 김기현 대표로 위시되는 그 뭔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혁신안을 좀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사인이 전달됐지 않았겠느냐. 자 그것을 저는 장제원 의원이 화답한 모양새다. 예. 본인의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자 그럼 남은 사람이 김기현 대표였단 말이에요. 예. 김기현 대표는 어쨌든 며칠간의 고민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내일 아침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항상 보면은요 직권 여당의 그 교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뭐 정무적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자 그럼 이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장악력, 용산의 어떤 힘이 예. 작용하고 있고 결국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안을 결과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든 거 아니냐. 예. 얼마든지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요. 자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다. 김기현 대표가 그냥 물러나진 않는 것 같다. 자 이준석 대표를 만나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굉장히 뭔가 묘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두 분 말씀하신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지금요. 들어서 어찌 보면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예. 만나고 난 뒤에 사의를 표한다? 이것은 뭔가 지금 집권 여당 내부에 예. 용산의 장악력이 지금 이완이 생기고 있다든지 아니면 김기현 대표가 공천을 둘러싸고 본인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이 여지를 남겨두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오늘 당대표 사퇴라고 하는 그 수용은 했지만 예. 본인의 거취 문제, 지역구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의 뭐랄까 좀 가지고 있으면서 예. 예. 상황을 보면서 얼마든지 본인이 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자, 상황이 어제부터 오늘 사이 굉장히 여당 내에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장제원 의원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 그리고 오늘 김기현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 발표까지 쭉 이어졌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죠. 그분들은 그럼 뭘 하실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요. 자 일단 그분들 목소리에 좀 담겨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불출마 결정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안 그래도 좀 윤한 의원님과 좀 회동하고 나오시는 길이시잖아요. 좀 두 분 어떤 논의를 좀 하셨습니까? 회동한 사태도 없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의원님 7년이시잖아요. 당을 위해서 좀 불출마 결단에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분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많이 올랐으면 그분들은 훨씬 땡땡거리고 큰 소리 치고 다 출마할 거란 말이죠. 근데 국정 지금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 이런 희생을 이제 감수하는 건데 문제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김재동 프레임이 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이 아닌 게 오래됐어요. 방금 3명의 인물의 사진이 나갔는데 공통점은 친윤이라고 꼽히신 분이잖아요. 지금 뭐 장제원 의원 비롯해서 권성동,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도 있고 윤한홍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고. 어떤 결정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은 불출마, 그리고 한 분은 오늘 사퇴, 당대표 사퇴.
그러면 다른 분들은 뭐 없습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정치권에 나오는 거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어제 권성동 의원, 윤한홍 의원이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이 있은 뒤에 만났다 그래요. 의원회 가서. 물론 이 사무실이 가까이 있어서 뭐 자주 만난다고 하지만 어제 만나면 또 심상치는 않아 보여요. 1시간가량 회동을 했다. 이게 장제원 불출마 선언 직후다. 아무래도 본인들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추정은 되는데. 자, 요거요. 김용남 전 의원님. 네. 일단 세 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커진 거예요. 이 세 분들을 사실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아졌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거 한 분씩에 짧게 전망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작년에 벌어졌다면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소위 김재동, 김기현, 장제원, 그다음 권성동 요 순서가 맞아요. 예. 작년이라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내 사정을 좀 아는 사람은 소위 얘기하는 권력 서열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규가 맞아요, 사실은. 김재규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은 김기현, 장제원, 이철규. 아, 그럼 다음 순서는 이철규 의원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권력 서열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의 권력 서열. 그럼 아무튼 서열이 그런데. 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나 윤한홍 의원은 사실은 권력 핵심에서 멀어진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조 친윤인 건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특히 올해 3월 8일에 전당대회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요. 그럼 지금 어떤 뭐 사태로라든가 불출마에서는 좀 멀어져 있다. 그 대상에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소위 원조 친윤으로 항상 이 정부 초반에 세 명의 이름이 거론됐잖아요.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그게 많은 국민들의 아직 기억 속에 남아 계시기 때문에 거론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올해 들어서 당내에 이루어졌던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아니다. 권성동 의원이나 윤한홍 의원은 조금 억울한 측면은 분명히 있을 그럼 겁니다. 이철규 의원은 억울하지 않은 상이라는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 제가 보기엔 소위 얘기하는 실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지금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 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공천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영입을 해서 그 인재를 어느 곳에 배치하느냐. 그게 사실은 공천 과정이 구체화되면 소위 얘기하는 전략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단수 공천 과정하고 직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한을 사실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또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고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뭐 박지성 디렉터의 영입설. 그런 게 설이 돌았었죠. 그리고 장미란 차관의 차출설 뭐 이런 게 계속 사고가 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글쎄요, 뭐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두고 봐야겠죠. 또 기다려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관련해서요. 사실 이분들에 대한 관심사도 크지만 어제 가장 먼저 불출마 선언한 장제원 의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겁니까? 총선에서는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이런 질문 나오거든요. 지금 우선 어제 장제원 의원 기자회견 장면 짧게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 전 최고위원이 지금 이 영상 나가는 동안 발언 기회를 신청하셨어요. 꼭 얘기 좀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제 그 뭐 윤핵관이니 이런 말이 사실 처음 만든 게 이준석 전 대표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른바 뭐 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인적 혁신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판단을 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했다든가 또는 국회 운영 과정에서 잘못된 운영을 하게 만들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그 실무적인 일이 이른바 권한이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물러나라고 하면 실제로 쉽게 말해서 총선을 누가 치르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예컨대 이철규 의원이 지금 뭐 실세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 역할을 하는 것 뿐인 셈이거든요. 예. 지금 막 이것을 막 과도하게 막 그 확대하다가 보면 나중에 가면요. 예. 총선 때가 가면 당이 공황 상태에 빠져요.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에서 저기 나오는 사진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도 본인은 또 그 전에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수가 있어도 총선에 출마하겠다 그런 의지로 봤는데 그런 의미일 예. 수도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뭐 차기 부산시장에 도전하겠다라는 예. 그런 뜻으로 보일 수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여전히 정치인의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고 예. 그의 그 어떤 의지는 꺾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 얘기하셨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향후에 그럼 장제원 의원은 총선을 출마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보면은 이겁니다. 김종철 전 장관이 봐주세요. 지금 보기가 한 2개 나왔는데 3년 뒤에,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총선이 지난 뒤에는 입각, 그러니까 장관이라든가 정부 자리에, 물론 본인은 정부 임명직 맞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지만 뭐 상황이 바뀌어서 입각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또는 대통령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김종욱 전 행정관은 제3자,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제3자 입장을 봤을 때 어떤 길을 갈 것으로 좀 보이십니까? 저는 뭐 당장 제 내일도 모르겠는데. 원래 아니, 본인 건 본인이 모르지만 아니죠. 남의 건 좀 보이잖아요. 그죠? 총선 후에 예. 내년 4월 이후잖아요. 그다음에 부산시장은 너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장제원 의원은 본인 스스로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제가 볼 때 그냥 맡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소위 정권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었기 때문에 대통령 측근들이 절대 임명직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건 국민에게 약속한 거죠. 예. 근데 본인이 또 이번에 나와서 불출마 선언한 다음에 임명직을 간다? 제가 또 계속 반복적으로 거짓말이 된다는 거잖아요. 번복의 의미가 너무 또 커진다. 거짓말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좀 그래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기 때문에 부른다. 이것도 제가 볼 때 되게 좀 우스운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부산시장 선거에 나와서 되겠다라는 얘기는 마찬가지인데 전제가 있어야 돼요. 4월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총선 승리라는 게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바꿔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런 얘기 자체는 호사가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변하던 국민의힘이 변하던 그래야 장제원이든 누구든 미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드릴 말씀은 저는 내일도 모르겠다. 근데 3년 후를 말씀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너무 출제가 어렵다 이거죠 지금.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실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그걸 또 첨언을 해서 알겠습니다. 오늘 몇 개 나왔는데 좀 상승한 그런 질수도 있습니다. 아니, 김재원 지금요. 의원님이 정말 출마를 하시긴 하시나 봐요. 오늘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